향후에 진정한 홈런왕에 오르는 전조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땅을 치고 무덤 속에서도 편하게 강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브 루스가 이런 매력을 만들어낸 첫 번째 선수라는 겁니다. 자, 보스턴 레드삭스에 오면서 베이브 루스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타자가 아니었죠. 그 당시는 투수로서도 각광을 받았는데요. 마이너 시절부터 일단 출발을 해요. 마이너리그. 마이너 시절에도 이 선수가 이제 자완 투수로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과시를 했습니다. 근데 야수로서도 워낙 이 선수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던 야수 팀 동료들, 팀메이트들이 경기장에 나올 때 베이브 루스 배트를 톱으로 반토막 내요. 그 정도로 너는 타자로 뛰지 마. 타자로 뛰면 우리 밥줄 끊겨. 라는 정도로 이 선수가 양쪽에 다 재능이 있는 선수였어요. 1916년도 그 당시 인간 기관차라고 불리는 월터 존슨이라는 빠른 볼 던진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와 5번의 맞대결을 했습니다. 근데 4승 1패. 그 1패도 본인이 패를 나눈 게 아니라 승패 없이 물러난 상황에서 후속에 나온 투수가 점수를 내주면서 졌기 때문에 난 기록이었습니다. 당시는 메이저리그에 16개 팀밖에 없었어요. 요즘은 30개 팀이죠. 16개 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경기 수가 적습니다. 팀 수가 적다 보니까 한 시즌에 140경기를 했어요. 11개 홈런. 그것도 단 95경기에 출장해서 11개 홈런을 쳤는데요. 이때 11개 홈런 친 게 홈런왕이었습니다. 타자 전업하는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95경기에서 11개 홈런을 치면서 이 선수가 홈런왕에 올랐다. 향후에 진정한 홈런왕에 오르는 전조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투수로서의 활약 정말 절대적이었는데요. 특히 보스턴이 그 당시 전성기를 자랑하던 시절이었었거든요. 월드 시리즈에서 29와 3분의 2이닝을 연속 무실점으로 막아낸 기록. 이 기록은 나중에 뉴욕 양키스의 후배죠. 와이티 포드라는 선수에 의해서 깨지기 전까지 월드 시리즈 연속 무실점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투수로서 대단한 재능을 발휘했어요. 하지만 이 타자 본능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. 1919년도에 29개 홈런을 쳤는데 그건 당시 한 시즌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 홈런의 신기록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 선수가 이때부터 이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 홈런 장난 아니게 치는데 하면서 관중동원 신기록까지.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홈런이 주는 매력에 대해서 베이브 루스가 만들어낸 매력이죠. 이거에 대해서 메이저리그에 많은 팬들이 몰리기 시작한 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 당시에 이런 베이브 루스의 투타에 걸친 맹활약에 힘입어서 여러분 첫 번째 월드 시리즈가 열린 연도가 1903년입니다. 이 1903년부터 1919년까지 보스턴 레드삭스는 무려 5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. 자, 물론 이 5번째 우승을 한 이후에 2004년까지 86년에 긴 공백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릴 감비노의 저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. 역시 보스턴 구단주, 그 당시의 구단주들은 좀 많이 재정에 좀 쪼들렸었나 봅니다. 보스턴의 구단주도 본인이 극장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오페라 극장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돈이 필요했다 그러죠. 그래서 10만 달러의 현금 트레이드. 정말 지금은 땅을 치고 무덤 속에서도 정말 편하게 강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. 특히 양키스는 그 당시에는 약팀이었어요. 약팀이었었고 이 선을 대는 이유가 베이브 루스 홈런 많이 치는데 양키스의 그때 홈구장은 자이언츠에 빌붙어 있었어요. 양키 스타디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. 자이언츠의 홈구장이 폴로 그라운드였었는데 이 폴로 그라운드에 빌붙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 폴로 그라운드의 우측 펜스가 짧았어요. 그러면은 베이브 루스 같은 선수에게 딱 맞아. 그러고 데려왔는데 이게 바로 이 트레이드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. 자, 루스가 뉴욕 양키스로 가면서 양키스는 완전히 초인류 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. 루스가 뛰는 동안에 리그 우승, 아메리칸 리그죠.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. 메이저리그는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눠져 있어요. 근데
양키스가 속해 있는 아메리칸 리그가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게 7번이고 4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양키스 제국이라고 합니다. 이 제국의 신화가 베이브 루스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. 1920년 이 베이브 루스의 인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? 당시 폴로 그라운드가 수용 능력이 36,000명이었는데 36,000명을 꽉 채웠습니다. 18,000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갔어요. 여러분 그 당시에는 TV로 야구 중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특히 라디오 중계 정도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서 보기 위해선 야구장 가서 이 선수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의 뛰어난 인기 때문에 당시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에 홈 경기 관중 120만 명, 100만 명을 돌파하는 팀에 올라가게 된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120만 명의 양키스 당시 관중 동원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? 나머지 팀들의 홈 경기 관중 다 합쳐도 6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. 양키스 한 팀이 타 팀 모두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를 더 관중을 끌어모았으니까 당시 베이브 루스의 인기에 양키스가 얼마나 고무됐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팀 홈런을 115개를 쳤습니다. 근데 이 115개 중에서 베이브 루스가 친 홈런이 몇 개냐? 54개. 팀의 절반의 홈런을 이 선수가 쳐낸 거죠.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? 메이저리그 전체 양키스를 제외한 15개 팀 중에서 베이브 루스 개인 홈런 54개보다 많은 팀은 오로지 한 팀, 바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64개를 기록한 게 팀 홈런 2위였어요.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 선수 혼자가 다른 여타 팀들 다 합쳐서 친 홈런 수보다 더 많은 홈런 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스몰볼이라고 그러잖아요. 안타 치고 뛰고 홈에 들어오고 적시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식의 야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야구의 홈런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. 홈런은 한 방으로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구나. 홈런이라는 게 야구의 흐름을 바꾸고 또 야구에 얼마나 더 경기에 매력을 더했는지 바로 베이브 루스가 이런 매력을 만들어낸 첫 번째 선수라는 겁니다. 이 1920년 1년 뒤로 다시 돌아가서 1920년 이렇게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치기 시작하면서 메이저리그는 1920년부터를 뭐라고 부르냐? 라이브볼 이라, 살아있는 공의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뭐냐? 데드볼 이라, 죽은 공의 시대. 물론 그 당시 공인구가 바뀐 것도 있어요. 하지만 다른 선수하고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. 베이브 루스가 1위였었고 2위 선수와의 홈런 격차 있지 않습니까? 홈런 부분에서 1, 2위 격차가 가장 큰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독보적인 그런 홈런을 만들어낸 거죠. 이러다 보니까 뛰어난 인기, 양키스의 인기도 올라가고 베이브 루스의 인기도 올라가고 이 선수가 1922년도에 3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. 연장 계약했는데 연평균 $52,000. 이게 뭐야? 딱 100년 전이잖아요. 그 당시 $52,000가 2020년도 가치로 따지면은 그래도 낮더라고요. $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연봉 계약을 했는데요. 2위 선수하고 연봉 액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. 그래서 이 베이브 루스가 팀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%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927년도 60홈런 고지에 오른 첫 번째 선수가 되는데요. 그 당시 팀메이트가 나중에 아주 유명하죠. 루게릭이라는 분이었어요. 이 선수하고 시즌 막판까지 홈런 경쟁을 했습니다만 루게릭이 부상으로 주춤하면서 47개 홈런 그치고 베이브 루스가 60개 홈런. 이건 향후에 1961년도 로저 메리스가 61개 홈런을 치면서 넘어설 때까지 또 오랜 시간 동안 홈런 기록을 지키게 됩니다. 불가능한 일로 봤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해낸 거예요. 대통령이 정치한 것보다 내가 야구한 게 더 잘했다. 베이브 루스가 미국을 상징하는 야구의 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스타가 바로 이 베이브 루스라는 거죠.